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젊은 남자들의 정치수다, 점수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나와 계시고요. 자, 이제 3부에서는 주로 새누리당 일괄 복당 이 전격 처리 문제 참 이게 디테일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야당은 어떠한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자들이 궁금했나 봐요. 김종인 비대위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도 무소속 의원이 있는데 지금 복당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복당 어떻게 됩니까? 자, 김 의원님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새누리당과 저희가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다 일정 정도 임시 지도부죠. 전당대회를 네. 앞두고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두세 달 이제 남아있는 지도부고 이 지도부가 공천을 했던 사람들이 선거에서 살아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천에서 학살당했던 네. 일종의. 배제됐던. 예. 그래서 민심으로는 승리했던 사람들이니까 다시 받아주라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근데 내가 공천을 안 줬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할 것이냐. 다음 지도부 되면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건데 새누리당이 먼저 그걸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당혹스럽죠. 더 이제 여론이 새누리당은 했는데 왜 이해찬은 안 해주냐 이제 이 여론들이 계속 생기니까요. 근데 저는 김종인 대표는 안 해줄 것 같아요. 예,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하고는 또 다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이 또 강하시고 이분은 또 그 의원만 5번째이신 분이잖아요. 5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치력이 또 다르시는 분이고 또 본인의 소신이 확고하신 분이셔서 또한 전당대회에 이번 이해찬 총리는 복권되면 바로 전당대회 나가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아까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승리한 당과 약간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당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쨌든 패배 책임을 떠넘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개파 간에.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에게 패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얼마나 국민적으로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당 반대가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전 총리를 공천 배제한다고 해서 그게 승리의 요인이 됐다고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승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론 자체가 아주 강하지 않은 것이 그 차이겠죠. 그런데 그럼 두 분의 얘기가 재밌는 게 지금 이준석 위원의 이야기대로라면 새누리당은 이 복당 반대 기류가 강한데 관철이 훅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 반대의 기류는 별로 없는데 김종인 대표의 개인적 소신 때문에 안 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국회라고 하는 공간은 의사봉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하군요. 근데 저기는 의사봉을 쥔 사람이 날치기를 당해가지고 황당한 케이스인 거고 저희는 지금 의사봉을 쥐고 있는 사람께서는 전체적인 민의와 다르게 본인의 소신을 지키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저건 말이 되잖아요. 의사봉을 들고 있는 사람이 소신 때문에 안 한다는 건 말이 되는데 진짜 저는 만약 새누리당에서 비대위원장님이 날치기 당했다고 한다면은 당했잖아요. 지금 만약에가 아니라 지금 당했어요. 아니 본인이 의사 진행하고 마지막에 땅땅땅 두드리신 건데 그렇게 하신다는 게 저는 그런 걸 자기가 본인이 두드리고는 나 사퇴하겠다 지금 사퇴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고 그다음에 거취를 고민하고 계시고 한 상황이 됐으니까 참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사 진행하면서 만약에 그 비대위원장도 마음에 안 들면 박차고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투표 결과를 선언하지 않고 숙고가 필요하다. 이거 아무나 그래도 내가 이거 판단해봐야겠다 하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킬이 없었다. 그 분위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맥락이었다. 아니면은 혹시라도 정치적 판단력 때문에 부결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셨거나. 참 아니, 판단이 그렇게 했더라도 결과가 나오면 안 읽었어야죠. 안 읽었어야죠. 찢어버려요? 아니, 조금 더 발표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의결 정족수가 맞는지 다시 한번 실무선에서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 다리를 뜰 수 있죠. 지금 여야 상황 뒤섞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결론은 의사봉을 잡은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귀결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요. 이해찬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사실은 구구한 얘기 안 했어요. 한마디 했는데 당원 당규에 따르면 된다 얘기잖아요. 당원 당규 어떻게 돼 있나요? 근데 뭐 그것은 당원 당규에는 복당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원래 원칙적으로야 1년 동안 탈당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복당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그 당구에 붙이게 보면 당무위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또 가능하다 지금 예외 조항이 예외 조항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 많이 쓰시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충분히 예를 들면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에 있던 현역 의원을 모시고 와서도 바로 우리 당에 공천을 주고 출마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의 복당이 무슨 법리적인 규정에 얽매여 있고 한 것은 아니고 지도부가 결정하셔야 될 일이고요. 빨리 당원들의 뜻과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는 뭐 당원 당규를 따진다기보다는 이해찬 의원의 복당이 과연 김종인 대표의 그런 어떤 탈친노 기조와 맞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마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은 그 평가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언론기관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상황을 보면서 여론조사라도 하나 붙여줄 수 있고요. 그걸 보면서 또 보면서 움직이는 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원 단규의 작구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의지에 또 달려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슬쩍 당원 단규로 이제 밀어놓은 상황인데, 자, 이 김종인 대표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새누리당 이야기를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저렇게 일괄 복당을 전격적으로 하는데 왜 야당은 안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봤을 수 있는데 새누리당과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해찬 전 총리의 지역구인 세종시의 지역위원장 공모를 내기도 했어요. 이것을 완전히 좀 배제하는, 밀어내는 이제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그건 좀 다르고요. 다른가요? 공모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지역구에 일괄로 낸 것이고. 세종시만은 아니다. 세종시만을 낸 건 아니고 전체 지역구에 다 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거고. 그렇게 공모를 받아서 그 지역구를 사고지구당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경선을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이재찬 총리를 제외하고 다른 분을 지명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절차는 아직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만 나간 공모가 나가는 것은 전체 지역구에 동일합니다. 거기에 어떤 저희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렇게 예를 들면 거기서 세종시는 뭐 제외한다 뭐 이랬으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지만 지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바로 잡아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지역위원장 공모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지역위원장이 뭡니까? 가서 자기 돈 좀 들어가면서 활동해야 되고 이런 자리인데 현역 의원이 그것도 상대당도 아니고 사실상 자당인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그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분과도 같이 일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모 자체가 무산되면은 이제 정치적 판단은 사고 당협으로 놔두느냐, 사고 지역으로 놔두느냐 아니면은 이해찬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느냐일 텐데 그 시간을 그냥 버는 거죠. 충분히. 이제 그 시간을 벌면 결국은 이분이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니까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해찬 의원의 복당은 8월 2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상적이고 새로운 당권이 형성된 이후에, 선출된 이후에 그 다음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네요. 저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안타깝지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김광진 의원의 개인 소신으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당을 시켜드리는 것이 당원과 국민의 뜻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약간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표의 의중을 쳐다볼 거거든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어쨌든 같은 계파의 약간 원로 같은 느낌으로 이해찬 총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압력을 느낄 텐데 문재인 대표가 여기서 이런 방구도 언급을 세게 안 하는 거 보고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친노 패권주의라는 걸 보통 비판하면서 좌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한명숙 총리가 어떤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있어도 옹호해준다. 이런 식으로 공격받기도 했었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대표에게 사실상 부담을 주는 발언을 크게 안 하고 있는 것이 권한을 다 위임하고 있다. 많이 좀 그 개파적 색채가 옅어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어쩌면은 그냥 이 진행 과정을 본다 하더라도 이해찬 총리 개인에게는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대선 후보 문재인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는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될수록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럼 이 의원님은 이제 사실은 새누리당 입장이긴 하지만 상대당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다소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당이 이런 공경을 겪고 있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그 심리 속에 새누리당은 누가 당대표직을 하든 최고위원직을 하든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것은 구태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인데 최근에 김종인 대표의 행보를 어떤 지도부로서의 행보를 보면은 오히려 선출된 지도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권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대주주라고 하는 사람들 실질적인 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 많이 안 받는 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손 논란을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권주자로서의 문재인 대표에게는 아주 지금 득이 되는 최근의 모양새입니다. 굳이 이 별것만 보고 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이준석 의원의 해석까지 들으니까 약간 야당 대표 두 분이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착시 효과가 생기긴 하네요. 요즘 부러워서 그래요. 왜냐면 저희가 듣고 있는 그런 비난을. 아니 저희 당은 민주정당이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젊은 정치인의 솔직한 표현이죠.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희가 굉장히 욕먹었거든요. 친노 패권주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많이 못하고 살짝 넘어와서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많아요. 영국은 브렉시트 국민투표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영남권 혹은 동남권 신공항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 아주 시끄러울 것 같은데 금요일에 또 현안을 놓고 두 분들의 아주 젊고 신선한 논평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젊은 남자들의 정치수다, 점수다,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당신이 변했습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를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정열.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사람들이 이 곡을 경청하자 작곡가가 말했습니다. 그냥 떠들고 노세요. 이 음악은 집중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저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릭 사티의 집노패디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융.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비에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시흥은계 미사강변 고향 향동에서 짓습니다. 6월 호반의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네, 금요일의 정면송은요, 강산해가 부르는 코미디인데요. 자, 정치권,
그리고 사건 사고 뉴스를 바라보다 보면 세상사가 참 블랙 코미디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허무감에 빠지지 않게 주말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우성,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황보화 김지훈,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